한국인의 주식이라면 역시 밥을 빼놓을 수 없죠. 이곳은 다양한 쌀을 도정하고 판매하는 정미소입니다. 벼나 보리 등 곡물을 도정해주는 정미소가 도심 한가운데 자리한 건데요. 곡물의 종류만 해도 수십 가지. 사람들에게 보다 다양한 쌀과 곡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정미소는 시골에서 농민들이 수확한 벼를 수매해서 쌀로 가공해주는 일종의 도정 공장이죠. 이 정미소도 컨셉을 도심 속의 정미소, 소비자 여러분들이 보다 쉽게 가까이 와서 직접 보고 원하는 쌀을 구매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도입한 그런 정미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미소는 단순히 쌀을 판매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쌀을 어떻게 구매해야 하는지, 기호에 맞는 쌀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떻게 내 입맛에 맞는 쌀을 고를 수 있을까요? 어서 오세요. 예. 쌀 사러 오셨어요? 네, 집에 혹시 가족이 몇 분이세요? 4명이요. 저희들 쌀 보면 찰진 맛이 있고, 그리고 좀 담백한 밥맛, 그리고 찰지면서도 좀 보관을 오래 할 수 있는 그런 밥맛 세 가지가 있거든요. 찰기도 좋지만 먼저 쌀의 양부터 그에 따른 보관 일자까지 꼼꼼하게 따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밥맛을 좌우할 찰기의 정도를 살펴야 하죠. 밥맛이 그대로예요. 뿐만 아니라 이곳에선 건강과 식감을 위해 다양한 곡물을 섞어 먹을 수 있는 비율을 찾아주기도 합니다. 보통 처음 현미를 드실 때는 친구들 많이 드세요. 특히 쌀을 고를 때 주의 깊게 볼 것은 바로 도정입니다. 즉 많이 깎을수록 맛은 도정은 좋은데 타작한 벼나 보리, 현미 등 곡식의 껍질을 벗겨내는 작업을 말하는데요. 분도가 낮을수록면 덜 깎아내면 그 횟수에 따라 밥의 거칠기나 영양, 맛, 그리고 소화 작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충분히 고려해 선택해야 합니다. 현미를 쌀로 만들어드리는 과정이죠. 그런데 요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현미를 좀 더 세분화해서 5분도, 7분도, 9분도, 그리고 100미까지 세분화해서 도정을 해드립니다. 도정에서는 쌀론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를 1분도의 현미라고 합니다. 이후 정도에 따라 5분도미, 7분도미, 9분도미, 100미로 나뉘는데요. 5분도미는 쌀론층이 50% 정도 제거되고 7분도미와 9분도미는 각각 70%와 90% 제거됩니다. 각종 영양소가 담긴 쌀론이 얼마만큼 벗겨지는지에 따라 밥맛과 영양 섭취량이 다르게 나타나죠. 도정을 많이 할수록 형태는 백미에 가까워지는데요. 도정 횟수가 적으면 밥맛은 조금 감소하지만 많은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반면 도정 횟수가 많으면 밥맛은 좋아지지만 영양소 섭취가 상대적으로 적어집니다. 내가 원하는 밥맛을 찾아주는 정미소.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박재현 씨의 특별한 직업 덕분입니다. 그는 현직에서 활동하는 밥 소믈리에인데요. 쌀의 특성을 이해하며 품종을 고르고 밥의 맛을 감별하는 쌀 연구가인 거죠. 쌀은 재배부터 수확까지 생산, 유통까지 전 단계가 굉장히 펼쳐져 있습니다. 그 밥 소믈리에는 땅에서 벼를 심는 순간부터 수확을 해서 유통하는 과정까지 모든 과정을 총괄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쌀을 쉽게 말해 쌀의 각각이 가진 특성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좋은 밥을 내기 위한 어떤 레시피나 밥맛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이 좀 갖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밥맛을 연구하는 전문가의 밥짓기는 어떨까요? 실제 박재현 씨는 더욱 맛있는 밥을 짓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한다고 하는데요.
밥 소믈리에가 연구한 밥 레시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맑은 물에 준비한 쌀을 씻어냅니다. 이를 샘이라고 하는데요. 물에 담가 약 2~3번 정도. 이때 너무 오랫동안 씻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쌀겨가루나 불순물이 쌀에 스며들 수 있기 때문에 오래 씻을 경우 밥맛이 떨어지게 되죠. 다음으로 쌀 불리기. 쌀 불리기는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30분 이상부터 1시간 30분 내외를 지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밥은 짓는 순서나 방식에 따라서 그 맛이 크게 좌우됩니다. 하지만 가장 큰 요소는 바로 밥을 짓는 도구가 무엇인지가 중요한데요. 열을 전달하는 전도체에 따라 쌀이 밥으로 조리되는 과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전기밥솥을 많이 사용하시죠. 그런데 밥맛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는 돌솥밥, 최고 좋은 밥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돌솥밥이 왜 좋으냐 하면은 뜸을 들일 때 온도가 천천히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도구의 두께, 전도체 두께 때문에 그러면 열과 수분의 조화가 돼서 밥맛이 가장 좋은 상태가 되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냄비밥. 냄비밥도 좋긴 좋지만 돌솥보다는 조금 떨어지겠죠. 그래서 도구에 따라서 밥맛이 달라집니다. 맛있는 밥의 핵심은 바로 밥의 찰기, 다시 말해 수분 함량입니다. 그리고 찰기를 결정짓는 건 밥 짓는 물의 양, 그리고 불의 온도. 이 온도가 각각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도구가 중요한 겁니다. 밥이 되는 과정은 크게 호하기, 안정기, 뜸들이기로 나뉩니다. 처음 가열할 땐 화력을 강하게 조절하는데요. 이때 소단의 온도가 약 98도가량 급격히 오르며 흡수와 팽창, 그리고 호화가 이루어집니다. 호화란 쉽게 설명하면 쌀의 전분이 익어 밥이 되기 시작하는 때를 말하는데요. 대략 10분 동안 빠른 호화 시기를 지나면 전분의 분자가 분산되며 끓어 넘치게 됩니다. 이때 화력을 중으로 낮춰 15분간 가열하면 밥은 안정기에 돌입하는데요. 소단에 가득 찬 증기로 인해 밥이 수분을 머금고 보다 촉촉하고 찰진 상태로 변하게 되는 거죠. 실제 전분을 익히는 시점이 실제 이제 호화라 그러죠. 밥의 호화라 그러는데 전분을 익히는 시점까지 올라가는 그 최대한 빨리 해줘야지 전분이 빨리 익습니다. 그 상태에서는 그 다음부터는 안정기죠. 안정적으로 밥을 쉽게 말해서 불을 약 낮춰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밥을 하는 단계.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마무리가 음들이는 단계. 예. 어떻게 보면 끓는 점을 빨리 올려야지 이제 전분이 있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마지막은 뜸들이기 단계. 불을 완전히 끈 상태에서 소단에 수분을 고르게 퍼지게 하는데요. 이는 소단에 남은 잔여를 이용한 것으로 솥의 재질에 따라 그 시간과 방법을 달리해야 합니다. 뜸 들이기가 끝난 냄비밥의 온도는 약 90도에서 93도 사이. 그렇다면 돌솥의 경우는 어떨까요? 순서나 과정은 냄비밥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돌솥밥은 냄비에 밥을 지울 때와 달리 강불로 조절할 때 뚜껑을 덮지 않습니다. 필요한 온도까지 열이 천천히 올라 높은 온도가 오랫동안 유지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냄비밥과 마찬가지로 호하기를 지나면 불을 줄이고 뚜껑을 덮습니다. 수분을 고르게 퍼뜨리려면 수분이 증발해 날아가지 않도록 뚜껑을 덮어야 하죠. 밥맛을 결정짓는 가장 민감한 요소는 온도의 변화인데요.
온도가 너무 빨리 올라가면 쌀의 전분이 제대로 익지 못하고 천천히 올라가면 안정화 시기에 물이 부족해져 단단하고 찰기가 없는 밥이 됩니다. 돌솥의 경우 불을 끈 후에도 온도가 서서히 내려가기 때문에 수분이 안정적으로 퍼져 맛있는 밥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뜸을 들일 때 온도가 낮아지는 속도가 굉장히 천천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안정감 있게 온도가 낮아지니까 훨씬 수분과 조화로 인해서 밥맛이 좋은 거죠. 이게 밥을 하는 도구의 그 전도체 두께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밥은 사람이 먹을 때 60도의 온도가 가장 맛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갓 지은 밥은 90도를 넘기 때문에 주걱으로 뒤섞어주며 불필요한 수분과 열을 날려줘야 하는데요. 이를 밥그릇에 담고 식사를 하기 전까지 한 김 식혀주면 가장 맛있고 따뜻한 한 끼를 맛볼 수 있는 겁니다. 한 끼를 먹더라도 풍요롭게 맛있게 먹기 위해서 제 스스로한테 선물한다 생각하고 이제 좀 귀찮고 번거롭더라도 돌솥이나 가마솥 같은 특별한 도구를 사용해서 밥을 지어 먹는 것도 아마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는 아마 좋은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풍요로운 한 끼 식사. 단순히 먹을거리가 많다고 다가 아닙니다. 한 가지 음식을 먹더라도 재료와 조리도구의 관계를 이해하고 그 특성을 살려 보다 맛있게 만드는 법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더 맛있는 밥을 짓고 싶다면 먼저 맛을 지키기 위한 과정과 맛있는 온도부터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